난닝구 맞습니까? 요즘 속옷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디자인과 색상이 참 다양합니다. 보온, 냉감, 보정, 심지어 특별한 기능까지 갖춘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속옷은 청색이고 보온과 보정 기능을 갖춘 유명 메이커 제품입니다. 하지만 내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속옷은 달랐습니다. 위아래 모두 흰색이었고 기능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삼각 팬티에 고무줄 밴드, 그리고 나시형이나 반팔형 난닝구가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난닝구라는 말이 러닝셔츠의 러닝러닝의 일본어가 한국식으로 변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 나는 난닝구 또는 란닝구가 표준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 또래 아이들이 입고 다녔던 난닝구는 거의 대부분 나시형의 난닝구였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 갈아입을 정도로 속옷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헤어져 찢어지기 전에는 난닝구를 버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 하루에 2번 속옷을 갈아입을 때면 반팔형 난닝구인 아버지 것을 빌려 입어야 했었고 그것도 넉넉지 않을 때는 난닝구 정도는 안 입고 다닐 때도 많았습니다. 입고 다니던 대부분의 나시형 난닝구들은 아주 오랜 기간 입고 다닌 터라 하나같이 배꼽 위까지 목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젖꼭지가 보일 만큼 헐렁했고 색도 더는 흰색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난닝구가 늘어지게 된 데에는 당시 유행하던 오징어가 이상,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한몫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겉옷을 버리지 않기 위해 난닝구를 입고 놀이에 참여했고 호승심에 자꾸 늘어지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까닭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나는 그 누르스름한 난닝구를 입었습니다. 물론 겉에는 깔끔한 교복으로 난닝구를 가리고 다녔지만 말입니다. 어차피 남에게 보여줄 일도 없었고 보여준다 해도 다들 비슷한 것을 입고 있었으니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어 체육복으로 갈아입을 때면 누런 팬티가 조금 부끄러울 때는 있어도 난닝구만큼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 토요일 영등포구 중고등부 연합운동회 올 거지? 당연하지. 내가 빠지면 우리 교회 농구는 누가 책임진다냐? 10개 교회가 참여한 영등포구 중고등부 연합운동회는 영등포 국민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축구를 비롯해 발야구, 피구, 농구, 씨름, 계주, 줄다리기까지 그야말로 성황이었습니다. 나는 키에 비해 농구를 무척 좋아했고 제법 재능도 있어서 우리 교회 중등부 농구 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 또래가 다 그렇듯 나 역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남들보다 덜하지 않았습니다. 농구를 통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가슴이 두근거렸고 내 레이업 슛에 반한 영희가 침을 흘리는 꿈까지 꿀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빨아놓은 운동화에 끈을 묶고 작년 수해 때 동사무소에서 구호물자로 받은 메이커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바지는 조금 짧았지만 티셔츠만큼은 눈부시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출전 선수, 농구장으로 나와서 일렬로 서주세요. 심판의 말에 호승심에 불탄과 동시에 빛나는 메이커 티셔츠를 쭉 내밀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대표 선수 나오셔서 가위바위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센터 상범이가 심판에게 물었습니다. 농구에 무슨 가위바위보예요? 점프로 공격권 정하는 거 아닌가요? 팀을 구분하기 위한 가위바위보입니다. 진 팀은 상의를 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난닝구와 겉옷으로 팀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니폼이 없던 때라 그랬습니다만 혹시 메이커 티셔츠를 벗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졸이고 있던 터에 상범이가 자신있게 내민 주먹은 상대편의 보에 잡혔고 그 순간 내 메이커 티셔츠는 더 이상 빛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상의를 벗고 다시 줄을 서려는데 심판이 웃음을 참지 못한 얼굴로 나를 향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난닝구 맞습니까? 난닝구 맞습니까? 순간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내 난닝구는 배꼽 아래까지 늘어져 있었고 색은 누르스름한 정도를 넘어 거의 노란색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상범이를 비롯한 내 친구들의 난닝구는 웬일로 내 것과는 달리 새로 산 새하얗고 탱탱한 트라이 제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꿈속에서 보았던 영희의 웃음소리가 그 운동장 한복판에서 실제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메이커 티셔츠를 손에 든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입고 있던 늘어진 난닝구를 벗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어머니에게 모조리 쏟아냈습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몇 주 동안 교회도 가지 않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나는 상범이와 크게 주먹질을 하며 싸웠습니다. 허이 늘어진 난닝구. 고꼬이 난닝구 맞습니까? 놀리는 상범이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러 댔던 것이었습니다. 상범이는 당시 덩치로나 능력으로나 학교 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닝구가 주는 부끄러움이 내 주먹에 용기를 불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도 안 되는 나는 한 대도 때리지 못한 채 그저 얻어터진 채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얼마나 나던지 애꿎은 대문만 발로 뻥뻥 차댔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난닝구는 여전히 늘어진 난닝구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환자복으로 갈아입혀 드리다가 나는 다시 그 난닝구를 보았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늘어진 난닝구를 말입니다. 그 순간 나는 운동장에서 집으로 뛰어오던 그날만큼은 아니어도 병실을 나와 병원 앞 벤치에 몸을 던지고는 쏟아지는 눈물의 소리까지 보태며 울었습니다. 애꿎은 그 벤치가 마치 옛날 우리 집 대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내 기억 속의 난닝구를 아버지의 난닝구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매점에서 선명하게 하얗고 탄력 있는 러닝셔츠를 몇 벌 사다가 아버지께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늘어진 난닝구는 예쁘게 개어 병원 옷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묻는다면 나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난닝구 맞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난닝구가 아닙니다. 나와 우리 아버지 삶의 흔적입니다.